안녕하십니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해산의 정당성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자유민주연구학회의 권혁채 회장님과 유동열 명예회장님, 그리고 이번 세미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 주제인 통합진보당 해산의 정당성 문제는 저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2년 5월 30일과 2013년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한 바 있고 2011년 8월 26일에 했던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에 대한 해산 청원까지 합하면 도합 3번씩이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민노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민노당이 진보신당들과의 합당을 구실로 통합진보당으로 변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상을 보니 민노당의 강령 활동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서 통진당에 대해서도 해산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청원을 하면은 정부는 90일 내에 처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 1차에 하나여 6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통진당 해산 청원에 대해 처리도 안 하고 중간 통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우리 애국진영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합진보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즉 내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외형만 갖추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처벌되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통진당은 처벌은커녕 도리어 매년 수십억 원씩의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고 지난번 대선 때는 대통령 출마도 하지 않으면서 출마할 것처럼 속이고 국민 세금 27억 원을 편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모순은 통진당이 정당이라는 보호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바로 그 보호막을 벗겨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우리 목적이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청구인인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민주연구학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들은 모두 사개의 권위자이십니다. 따라서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또한 청원인으로서 청원서 작성 당시에 느꼈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진당의 강령 중에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단순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통진당 강령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중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를 미화하는 용어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를 구별하는 본질적인 차이는 국민주권과 민중주권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서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헌법의 핵심적 내용인 국민주권을 예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민주권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고 국민주권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가 국민주권을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헌법의 핵심적 내용인 국민주권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만든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는 우리 헌법의 핵심 내용인 국민주권이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잘 구성하셔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